정경심 교수가 석방됐습니다. 10일 0시 4분께 나온 시간은요. 그 일부 시간 혼선이 좀 있었고요. 사실은 그게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임의적으로 뭐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 새벽이 아니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초반에 실제로 보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새벽에 석방이 된 건데 나는 그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되게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6개월간 갇혀 있다는 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예. 사람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되게 웬만한 일상생활에서의 사람들한테는요. 죄가 있다고 해도 집행유예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다 감옥살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죄라고 해도.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 건은 어찌 됐건 간에 그게 나중에 무죄가 나가서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과연 6개월 동안이나 옥살이를 해야 될 정도의 죄를 진 거냐라는 근본적인 물음.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어떤 여성이 걸어오는데요. 그 구치소 정문으로 걸어오는데 그 느낌은 뭐가 되게 막 억울하고 눈물 나고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기어와가지고 뭐 조국 장관 내 가족 비판하는 피켓 들고 있는 놈들 도대체 뭘까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재판장에서 공방을 벌이는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너무 하찮은 것들이잖아요. 조민양이 무슨 세미나장에서 무슨 뭐 줄무늬 조끼를 입었느니 무슨 연필을 이런 방식으로 지었느니 그 촬영한 사람은 누구였고 촬영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데 그 나중에 결국에 뭘 밝히기 위해서 따지고 있는 겁니까? 인턴 그거 했냐? 증명서 진짜냐 가짜냐 그거잖아요. 네, 서울대 공익인권법세탁. 예. 네.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은 형사법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 그 부분에 갑자기 저도 분노를 하는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검찰 증인이라고 나온 아이가 박 씨하고 장 씨라는 친구예요. 근데 한 명은 거기 조민 학생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한 명 장 씨라는 친구는 거기 저게 조민 학생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럼 너는 어디니? 라고 변호인이 물어봤어요. 너가 있는 자리를 가리켜보라고 하니까 장 씨가 그 화면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거기에 없었는데 거기에 조민 학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까 전 화장실 갔었죠 라는 거야.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조민 학생은 화장실 가면 안 되니? 만약에 그 화면에 없어서 조민 학생이 출석을 안 한 거라면 조민 학생도 그 시간에 화장실 갔다고 하면 넘어가는 거니? 너는 그 자리 내가 봤을 때 네가 출석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치한 논쟁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 사건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그다음 연결되어 있는 증거인멸 3축을 중심으로 한 사건인데요. 사모펀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범동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됐어요. 그다음 입시비리 사건도 이거는 본 재판에서 확인이 됐고요. 증거인멸은 연결될 고리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인간들이 중간에 보석 허가해달라니까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내보냈어요. 연장은 안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네들도 연장할 명분은 없는 거야. 근데 보석은 또 이게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전 하나의 희망을 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형사소송법 70조의 구속사유를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조국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그때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피의자가 당시에 동부지법이었는데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죄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 후퇴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에 공정한 저해를 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이러니까 이 양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쪽에서는 야 영장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할 거냐 말까 얘기했는데 왜 본안 재판 얘기를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저쪽에서는 저 봐라 중죄가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양쪽 다 아니고요. 뭐냐면 구속영장이라는 건요. 이 형사재판의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는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인데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실상 임시적인 방책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을 가버리거나 하면은 유죄 판결 나와도 죄를 물을 수가 네.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 전제가 뭐냐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베이스 위에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재판부가 영장을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준 거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AI 너무 폭주하세요. 나- 끌고 가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네. 다 휘젓고 다니시면 내가 정리를 못해요 지금. 폭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정경심 교수가 석방되던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가장 좀 눈에 막 거슬린 것들 중에 하나가 거기도 기자가 와 있는데 그 구치소 정문 앞에 두 사람의 남녀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개난리를 쳤던 사건이야. 이런 생중계하는 방송은 없었고요. 그렇잖아. 예. 맞아요. 지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악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진짜 열받는 건 그런 거야. 뭘 물어보겠다고 거기 서 있냐. 소감 물어보는 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친놈들 많아. 추린 입고 온 사람도 있었다며. 기자 중에. 예. 기자가 이제 여러 명 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로 2명의 기자가 지금 뭐 마이크 들고 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완전히 막 대한민국 최고 거악인 것처럼 몰아갔던 사람이 6개월 만에 나오는데 일단 소감 물어보는 행위 자체가 웃기다고. 소감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할 거니? 그 상황에서 뭐라고 답해? 어떤 연예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소감 물어보는 새끼들 있잖아, 기레기들. 예. 소감이라는 게 똑같은 거 아니야. 조용히 보내주면 되는 거지. 그 정경심 교수는 거기에 대해 한마디 대꾸를 안 한 것 같고. 차가 서 있었고 그 뒤에 정경심 교수가 고개 숙여 인사했던 부분은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할 겁니다만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건지는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조국 장관의 가족이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그거 보도 제대로 안 하고 단신으로 끊는 언론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스킬인 거야. 보내버릴 때는 완전히 뭐 거대한 악천은 보내다가 뭐 이렇게 석방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조용히 단신으로 처리하는 방식. 나 그게 좀 더 분노스럽더라고요. 뭐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모습들 보면 되게 웃긴다기보다는 막 화가 치미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이중적인 태도죠. 한 달 동안 100만 건이 넘는 보도를 쏟아냈는데 그 결과가 6개월 지나서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들 그냥 일제히 침묵하는 그 행태 자체를 이거 언론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지 솔직히 좀 막막하긴 합니다. 그 현장에 그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피켓 들고 있던 나는 그놈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국 재판을 보고 있긴 하니? 정경심 교수 재판은 보고 있긴 하니?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또는 정경심 교수 등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미지 단정 찍어놓고 정치인 중에도 그런 놈들 많이 있잖아요. 사건의 내용, 재판 내용은 전혀 보지도 않아요. 그냥 걔들한테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끌어다가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만 쓰려고 해. 그러니까 손피켓 들고 와가지고 부끄러운 조국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서 결국은 언론개혁 문제로 다 또 연결이 되고 앞에서 코로나 얘기했던 것도 게이클럽 쓸데없는 혐오 조장 이번에 이 검찰개혁 문제 정경심 교수 사건 전부 다 언론개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정말 역겨운 게 채널A 사건에서 본인들 뭘 알고 있습니까?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막아놨었잖아요. 압수수색을. 그런데 우리 헌법 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게 언론사의 범죄의 자유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충분히 범죄로 구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걸 언론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권이고 뭐고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모든 문제가 언론개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황당했다니까요.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실제로 지금도 그런 스킬이잖아요. 검찰과 공범이다 보니까 오전 검찰 신문 때는 또는 검찰 증인 쪽에서 이야기는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러니까 되게 보면 포탈에 오전까지 나왔던 재판 내용이 오후를 막 덮어 포탈에 그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거 보면 사건 내용이 완전히 달라. 이게 지금 며칠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보면서 진짜 분노스럽더라고. 그러니까 놀라운 건 그런 기만적인 패턴에 대해서 이미 다 지적을 했고 많은 언론 소비자들이 알고 있다는 걸 그 기레기들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는 거. 저는 그 자체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법정에서 숨은 작전들을 몰랐을 때는 야 진짜 그렇게 뭐 이런 기사가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아 이게 뭐 보도가 덜 됐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지만 이제는 다들 알지 않습니까? 일부러 오전 방청만 하고 나와가지고 왜곡된 기사를 일부러 쓰고 있다는 거. 이제 다들 보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입시 비리라고 통칭되어지는 것 중에 반박이 안 된 게 없어요. 근데 이런 포털에 또는 언론 일부의 장난질 때문에 아 그렇구나 진짜로 허드렛 일밖에 안 했는데 뭐 제 일 저자가 됐다는데 뭐 이딴 식의 이미지를 갖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개혁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조국 장관의 이슈는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재판에 오전 포털만 보면 조국 장관의 가족은 진짜 입시 비리를 했다고 느껴. 근데 나중에 1심 결론은 정경심 무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하도 많은 걸 걸어가지고 그중에 일부 유죄가 될 수는 있어요. 정말 작은 거. 근데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분량을 일부 유죄가 돼버리면 그걸로 정경심은 유죄라는 인상을 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그런 식으로 12가지인가를 막 걸어가지고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 등을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어쨌건 지금 뭐 조민양이라든지 뭐 등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털이나 언론 등에서 봤던 그 메인 화면에 나오는 그 뉴스는 사실상 다 반박이 됐고요. 다 가짜라는 말씀을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날 조국 장관의 재판도 이제 시작됐던 건데 그 석방이 결정되던 날 말이에요. 8일 날이었죠. 근데 그것도 웃기더라고. 딱 그 사건이 그거예요. 이인걸 이야기가 오전에는요. 이인걸이 조국을 배신한 것처럼 보도가 나와요. 근데 재판이 다 끝나고 났을 때는 이인걸은 뭐 감찰 중단을 말한 적 없다라든지 사표를 내서 감찰할 필요가 없었다라든지 실제로 조국 장관 입장에서 조국 장관이 억울하지 않을 정도의 증언을 해내거든요. 근데 이인걸이 배신했다. 뭐 박형철이 어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조국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 쪽으로 언론이 그렇게 막 보도를 해요. 근데 그날 재판 다 끝나고 나서 봤더니 아니야. 그 방식이었더라고. 이거 진짜 이거는 백주 대낮에 21세기에 촛불혁명 이후에 검찰이나 언론이 이런 장난해도 되냐 싶을 정도로 5.18 때 광주 MBC가 불탔던 그 분노가 똑같이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 이인걸 특감 반원? 그러니까 이분 약간 반장. 특감 반장 이분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이 감찰을 중단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단을 했다,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그 워딩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보고서에서 검찰이 만들어 써낸 것일 뿐이고 그 누구도 중단을 시켰거나 중단을 했다라고 말한 사람도 없고 왜냐 업무 절차상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사자가 사표 내고 잠수 타버려 가지고 뭐 중단하고 말고가 없고 그냥 중단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누가 지시를 통해서 그만해라고 할 필요가 없었고 그 이후에 행정 절차대로 했다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지시를 해서 감찰을 중단시킨 것처럼 그 워딩 자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것뿐인 거죠. 근데 이게 뭐 본질적으로는 정부조직법이든 아니면 대통령 그 정부 직제 규정이든지 간에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 어떤 직무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이 정경심 교수 사건,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사건이 이걸 가지고 조국을 한번 얽매 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다음 들어왔던 게 바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또 치고 들어온 게 청와대 한명수 사건이었거든요. 이렇게 순서대로 밀고 들어와서 결국은 조국을 얽어매면 그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낼 수 있겠다 이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전 다 언론 문제인 것 같아요. 검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도 무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있는데 언론 문제를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 문제는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 민주당 내에서
노동법원을 전문법원으로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 정말로 많이 동의하고 그 부분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언론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언론 관련 법원이 전문법원이 나와주고 이제 이 공수처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요. 그 검사가 뭘 잘못하면 위법인데 검사가 뭘 잘못하면 범죄를 구성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걸 규정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언론도 어떤 행동을 하면 이런 범죄가 된다라는 법을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뭐 더 나아가 전문 법원까지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아니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짜증납니다.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이 가끔씩은 에휴. 답답해 죽을 때도 있어요. 아니 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풍 뒤로 가서 조인트 까는 것까지 바라진 않더라도 좀 적당히 하게끔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개혁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뒷목이. 아니 어떤 보상을 받더라도 잃어버린 시간은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근데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게 개혁의 가장 요체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적으로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의 방어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방어권도 안 주고 검찰이 무한정으로 잡아놓을 수가 있어. 걔네들 지들끼리 가르텔에 의해서. 실제로는 유죄가 아니잖아요. 유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라는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가둬놔 버려요. 그 추운 겨울을 그렇게 지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마스크를 써서 표정은 안 보이지만 어떤 한이 세린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더 아픈 건 뭐겠어요?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많은 국민들이 갖게 됨으로써 정반대의 그 억울함. 나는 그 정경심 교수가 어떤 대단한 조국 장관만큼의 공익적 마인드를 가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식 잘 키우고 싶었던 부모였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감옥살이를 6개월 이상 해야 될 상황이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나는 이게 안타깝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조국 장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사건들 때문에 공수처도 생겼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나는 진짜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1대 국회 때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조국 장관 대 가족의 한을 풀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 어떤 사건도 막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난리를 치다가 결론 허무하게 끝나면 반성하는 검찰 새끼, 기레기 새끼 하나 없잖아요. 나 이게 제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최종적인 그림이 단순히 이제 수사권 조정을 한다 이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수사를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담당하고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 독점하고 그리고 재판은 그 법원이 담당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상호 견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지 지금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뭐 내부적으로 개혁할까 이거는 사실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 정경심이 구속이면 장모님은 사형이다. 사람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네. 누구 장문지는 말 안 했어요. 혹시나 이게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국 검찰총장이 윤석열 법무부 장관 장모를 또는 윤석열 법무부 장관 가족을 윤석열식으로 털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이야. 간단히 말하면. 대한민국 장모협회에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 세상 안 만들자고 지금까지 왔고 촛불이 왔었던 거고요. 본인들은 박근혜 탄핵 시점에서 개혁당하지 않고 적당히 비껴놨다가 또 발톱을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공문이었다는 거 수십 년 동안 저는 정치검찰은 다시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수처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겠죠. 넘어가겠습니다.